이제 드디어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항등식이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아주 이제 진하게 들어가는 거야. 수학 1에 나오는 1학년 1학기 과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어제도 다 1학기 과정이지만 너무 중요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등식. 등식의 뜻이 뭐냐면 등호를 사용한 식. 등호를 사용한 식. 등호가 이거잖아요. 같다라는 기호. 이런 걸 사람들은 등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이퀄 x 뭐 이런 것도 등식. 아니면 2x 이퀄 2x 이런 것도 등식. 2x 플러스 1 이퀄 2x 플러스 1 이건 등식. 이것도 등식. 응? 이거 등식. 뭐라고 이게? 등식. 이것도 뭐야? 등식. 왜? 등호를 사용했으니까. 그런데 등식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방정식이에요. 들어봤죠? 하나가 부등식이에요. 이 여러분 방정식은 다음 단원에서 배웁니다. 우린 지금은 다항식이라는 단어를 공부하고 있고 이 다음 단원이 방정식 파트거든요. 그때 또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그때 기대하시고요. 방정식과 부등식 큰일 나. 어떡하면 좋아요. 방정식이 있고요. 하나가 항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방정식과 부등식이 왜 나와요 갑자기. 방정식 다음에 일반적으로 부등식이 나오거든요. 단원 이름은. 근데 등식은 방정식과 부등식이 아니라 방정식과 항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등식이고 이것도 등식인데 잘 보세요. 이걸 방정식이라 그러고요. 이거를 항등식이라 그래요. 그럼 차이가 뭡니까? 이걸 방정식이라 그러고요. 이거를 항등식이라 그런다고. 항등식 다시 써줄게. 이걸 방정식이라 그래요. 이걸 방정식. 이걸 항등식이라 그래요. 방정식의 뜻이 뭐냐면 특정한 x를 대입했을 때만 성립하는 식. 여러분 여기다 1 대입하면 성립해야 안 해요? x 대신. 성립 안 하죠? x에다 1 대입하면 성립 안 하잖아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성립하죠? 왜?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우변도 1이니까 성립하잖아요. 1은 성립 안 해. 마이너스 1은 성립해. 5는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해. 100은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2는 또 성립하죠? 2를 제곱하면 얼마야? 4. 2 더하기는 얼마야? 4. 그래서 이 식을 만족시키는 x값은 2와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이런 특정한 숫자만 성립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2나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이 방정식에 뭐라 그래요? 근 또는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의 목적은 뭐냐면 그 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2차 방식도 배우고 이걸 2차 방식이라고 그러고 1차 방식도 배우고 그거는 각각 단원별로 우리가 금방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 단원에서. 그게 방정식의 목적. 그러니까 방정식의 뜻이 뭐라고? 특정 x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그러고 목적은 뭐야? 거기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 x를 찾는 게 목적이고 그 x를 뭐라 그래요? 근 또는 해라 그런다. 여기서는 근이 얼마예요? 2와 마이너스 1. 두 개의 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등식은 뭐냐면 특정 x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1 대입해보세요. 성립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2 대입해보세요. 성립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6 대입해보세요. 성립하죠. 마이너스 100 대입해보세요. 성립하죠. 7 대입해도 성립하죠. 100분의 1 대입해도 성립하죠.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 이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시작.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성립하겠어요? 모든 x에 대해서? 맞아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좌변과 우변이 그대로 복사된 거죠. 완전히 똑같으면 좌변과 우변. 여기에 있는 좌변과 여기에 있는 우변이 그대로 복사하게 똑같이 생겼으면 걔는 무조건 항등식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항등식의 뜻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 방정식은 특정한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x 구하라는 문제를 안 내요. 항등식에서는. 방정식은 x 찾는 게 목적이었다면 여기서는 x 찾으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 모든 x에서 다 성립하는데 뭐하러 x를 구하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이 항등식에서는 무슨 문제를 내느냐? 집중해요. 이 항등식에는 이런 문제를 내요. 하나를 미지수로 가려놔요. a로.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얘가 항등식이 되도록 a를 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방정식은 x를 구하는 게 목적이겠지만 항등식은 x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얘가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a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얘가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a를 구하라 그런다니까요. 얘가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뭘 구하라? a를 구하라 이렇게 미지수인 개수 이런 걸 사람들은 미정계수라 그래요. 정해지지 않은 개수, 미지수인 이런 개수. 그 미정계수를 구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등식의 목적은 미정계수를 구하는 데 있고 방정식의 목적은 x값, 근 또는 해를 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 얘가 항등식이 되도록 A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아까 항등식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 좌변과 우변을 그대로 복사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대로 복사하려면 얘랑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좌변에 있는 1차항과 우변에 있는 1차항의 계수가 서로 같아야 되고 좌변에 있는 상수항과 우변에 있는 상수항이 서로 같아야 되잖아. 이렇게 잘 들으세요.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좌변과 우변은 똑같이 생겨야지 항등식이라는 거에 착안해서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그대로 복사돼야 된다는 걸 착안해서 좌변에 있는 1차항의 계수와 우변에 있는 1차항의 계수를 비교해서 따라서 A는 2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5글자로 좌변에 있는 계수와 우변에 있는 계수를 비교해서 미정계수를 구했다라는 차원에서 계수비교법 그래요. 한 번만 따라해서 계수비교법. 비교한 거잖아요. 이렇게 1차항 계수랑 상수항끼리 같다. 그래서 미지수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치대입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수치대입법이라는 거 있어요. 수치대입법은 뭐냐면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A를 구할 때 이렇게 비교하지 않아도 A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야. 정의가 뭐예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잖아요.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해도 성립하고 0 대입해도 성립하고 3 대입해도 성립하고 100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죠. 아무 숫자는 여기다 X 대신 대입해도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구하는 방법을 수치대입법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X 대신 1을 한번 대입해보세요. 그럼 좌변 얼마야 시작? 3. 우변에다 X 대신 1 대입해보세요. 얼마야 시작? A 플러스 1. 이거 살짝 넘겨보세요. 따라서 A는 얼마다 시작? 2. 아까랑 똑같은 답이 나왔잖아요. 첫 번째 방법은 뭐였고? 좌변과 우변의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숫자를 아무거나 대입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아무 숫자나 여기다가 마음에 드는 숫자 대입해서 그 A 값을 구해내는 이런 방법을 사람들은 수치 대입법이라고 그래요. 숫자는 뭐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요. 저는 지금 1을 대입했지만 100을 대입해도 돼요. 100 대입해보세요. 좌변 201. 100 대입하면 100A 플러스 1. 여기에 있는 플러스 1을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이게 200으로 바뀌죠. 그럼 양면을 100으로 나누니까 따라서 A는 얼마야? 2. 그래 똑같이 나오잖아. 뭐 대입했어요? 100. 아까는 1. 이렇게 아무 숫자나 대입해서 숫자 대입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뭐라 그런다? 수치를 대입했다 그래서 수치 대입법. 첫 번째 방법은 뭐였어요? 항등식의 기본 구성 원리가 좌변과 우변이 그대로 복사된 거니까 1차항 계수끼리 비교하고 2차항 상수항끼리 비교하고 뭐 2차항 계수끼리 비교하는 그런 방법을 사람들은 뭐라고 시작? 계수비교법이라 그런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기억해요. 정리할게요. 예. 특정 X에 대해 성립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 그런다면 항등식이라는 거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 그런다. 같은 말.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 임의의 그런 말이 네 맘대로 이런 뜻이니까. 네 맘대로 아무 숫자나 대입해도 성립하는 등식. 그러니까 모든 임의의 같은 말. 또 이거를 네 글자로 표현하면 관계없이가 돼요. 어디에 관계없이?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수학에서 모든이란 말과 임의라는 말과 관계없이라는 말은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뜻이야 시작? 항등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항등식을 나타내는 항등식임을 알게 해주는 이 세 가지 단어예요. 모든, 임의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나오면 X가 하는 항등식이구나. 그게 정의잖아요.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거. 임의 X에 대해 성립하는 거. X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그런 등식을 항등식이라 그러고 구성 모습은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똑같이 먹어요.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A에 대해서 X 플러스 5 이퀄 B 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A 값과 B 값을 찾아서 두 개를 더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X에 관계없이 성립하도록 그게 무슨 뜻이야?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라는 얘기죠. 항등식의 뜻이 그거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항등식에서 이렇게 미지수인 계수 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요? 어쩔 때는 수치대비법이 더 빠를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계수비교법이 더 빠를 때가 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좌변이 몇 차식이야? 2차식. 우변도 2차식. 비교하기 좋게 해놨잖아요. 딱 보니까 비교하기 쉽잖아요. 그럴 때는 계수비교법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도 나와요. 좀 이따 제가 문제 다 보여드릴 텐데 그럴 때는 수치대입법이 더 빨라요.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계수비교법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2창의 개수끼리 같다. 시작. B는 2. 너무 쉽죠. 1창의 개수끼리 같다. 시작. A는 1. 상수항끼리는 같네요. 따라서 1 더하기 2는 답. 시작. 3. 이렇게 푸는 걸 사람들은 무슨 비교법? 개수비교법. 개수를 비교하기 좋게 생겼으면 개수비교법이고요. 수치를 대입하기 좋게 생겼으면 수치대입법이에요. 그건 여러분 하다 보면 금방 느껴져요. 딱 보니까 계속 비교하고 싶잖아요.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수치대입법으로 풀어주세요. 그럴게요. 수치대입법으로도 풀 수 있어요. 뭐가 수치대입법이에요? 아무 숫자나 대입해서 성립하는 게 바로 항등식이니까. 수치대입법이라는 거는 아무 숫자나 대입해보는 거지. 뭐 하면 대입해볼까? 그렇다고 막 100 대입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너무 커지니까. 간단하게 1. 1 한번 대입해보세요. 좌변 얼마야? A 더하기 7. 우변 얼마야? B 더하기 6. 그쵸? 그 다음에 X 대신 또 뭐 대입할까? 2? 아니, 나는 마이너스 1 대입할래요. X 대신 마이너스 1 대입해보세요. 마이너스 A 플러스 7. X 대신 마이너스 1 대입해보세요. B 더하기 4. 이렇게 나와. 마이너스 1 대입했어요. X 대신. 됐죠? 그런 다음에 두 개 연립방식 풀면 돼요. 두 개 더 해볼까요?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 중에서 가감법. 아직 연립방식은 배우지 않았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물론 또 배워요. 어디서? 51수학 뒷부분에서 또 배워요. 안심하시고. 더하면 이거 없어지고 더하니까 14는 더하면 2b 더하면 10. 10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4는 2b. 따라서 b는 얼마야? 시작? 2. 이렇게 푸는 거. 그럼 a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다 2 대입하면 되잖아요. 이거 8이고 7이 넘어갈 테니까 a는 얼마야? 시작? 1 이렇게. 그래서 a값 b값 찾았죠. a 플러스 b를 구하시오. 시작. 3. 근데 뭐가 더 쉬워 이 문제는? 계속 뭘 쉬워요. 딱 보이잖아요. 그냥 b는 2, a는 1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여드린 거야. 무조건 개수비법만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수치대입법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돼요. 항상. 항상 다 되는 건 아니구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근데 그 원한다라는 것은 문제에서 그냥 딱 보자마자 보일 거예요. 이거 수치대비 빠를지 개수비교가 빠를지가 딱 보일 거예요. 그럼 우리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는데 거기 한마디만 더 드려도 돼요. 여러분 내림차순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원래 개수비교법의 일종인데 내림차순 정리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림차순 정리해서 미정계수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림차순 정리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내림차순 정리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a-1에 대해서 x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에 대해서 x 플러스 c-2 이퀄 제로가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도록 a값, b값, c값 구하죠. 이 좌변을 뭐라 그러냐면 내림차순 정리라 그러고 맞잖아요. 뭐뭐에 대해서 x의 제곱 2차항이죠. 뭐뭐에 대해서 x 그 다음에 x 없는 거 이퀄 제로 우변이 0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 얘가 항등식이 되도록 a, b, c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원래는 개수비교예요. 그러니까 개수비교의 일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0으로 안 보고요. 이거 0으로 안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변을 0x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0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개수를 비교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a-1이 0이네? 따라서 a는 1. 1창 개수끼리 같겠네? b 플러스 1이 0이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 상수항끼리 같겠네? c-2가 0이네? 따라서 c는 2. 이게 바로 개수비교법이었잖아요. 내림차순 정리라는 게 뭐냐면 좌변이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고 우변이 0일 때는 아까처럼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좌변이 뭐뭐에 대해서 x의 제곱 플러스 뭐뭐에 대해서 x 플러스 x 없는 거 이렇게 돼 있고 우변이 0일 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모든 하나의 개수를 0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곧바로 a는 1이라 그러고 b는 마이너스 1이라 그러고 c는 2라고 처리할 수 있는데 이런 느낌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냥 우리끼리야. 이거는 공식 표현 아니니까 내림차순 정리하는 방법이라고 우리끼리 얘기하자고요. 좌변이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고 우변이 뭐일 때 0. 좌변이 내림차순 정리, 우변이 0일 때는 각각의 개수를 다 0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그 식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했네요. 그러니까 개수비교법은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비슷할 때는 직접 2창계수, 1창계수 항상 이렇게 비교해주면 되고 그게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은 아무 숫자나 대입해서 성립하는 게 항등식이니까 막 1대입, 2대입, 3대입 이래가지고 구하는 거. 마지막 내림차순은 좌변이 내림차순, 우변이 0, 1도 아니고 0, 2도 아니고 0. 좌변은 내림차순일 때 좌변에 있는 모든 항의 개수를 다 뭘로 만들 수 있다? 0이라고 넣을 수 있다. 그렇게 구하는 방법을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사람들 뭐라 안 그러고 우리끼리 뭐라 그러자고 내림차순 정리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하자. 세 가지 얘기. 곧바로 문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제. 1번 뭐 설명하는 것 같아요? 내림차순 정리하는 방법. 그치? 맞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는데 좌변이 내림차순, 우변이 0 이렇게 돼 있으면 모든 항의 개수가 0, 모든 항의 개수가 0, 모든 항의 개수가 0 이렇게 하는 거예요. 2번은 뭐예요? 개수비교법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좌변과 우변이 비슷하게 생겼을 땐 개수비교법이에요. 얘랑 얘랑 같겠습니다. 얘랑 얘랑 같습니다. 1차항 개수끼리. 상수항끼리 같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예제,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도록 a, b, c, p, q, r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딱 보니까 뭐 이용하면 돼? 내림차순 정리해서 우변을 0으로 만들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좌변과 우변의 개수를 비교하고 싶어요? 아니면 x 대신 아무 숫자나 대입하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개수 비교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개수 비교법인 거예요. 비교해보세요. 2차항 개수끼리. 따라서 p는 2, 1차항 개수끼리 q는 -1, 상수항끼리 r은 -3 이런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